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우편 및 금융 상식에 대하여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편 및 금융 상식은 우리 시험이 있은 지가 2008년도부터 이제 올해 2019년도에 이제 시험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시험은 토탈 한 6번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되어서 쳐봤는데요. 가면 갈수록 컷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도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문도 길어지고 있고 박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적된 재수생, 사무생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2008년도 문제처럼 짧게 한 줄 나오고 작은 단어 몇 개 나오는 이런 시험은 이제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문이 길어지고 박스가 많아지고, 이 의미,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것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온다.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컷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습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일취월장 진보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계리직에 들어와서 이제 각오를 하고 와야 될 것은, 우리가 과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사와 두 문제의 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 및 금융상식과 두 문제의 영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컴퓨터 일반입니다. 컴퓨터 일반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 공학과 나온 학생들도 말입니다, 이게 학부를 졸업하고, 서울에 S대학이 있는데, 서울대학 말고요, 장승백이에 있는 S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60점 맞았어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일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막상 쳐보면 점수 잘 안 나오는, 우리 이걸 울고 들어가서 울고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컴퓨터 일반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은 바로 컴퓨터 일반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 강의를 믿고 열심히 따라가면 고득점 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사인데요. 한국사는 우리 사이트에 있는 조선생님, 여기 있는 조선생님이랑 다른 고시학원에서 팀을 이뤄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분의 명쾌한 강의를 듣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제 과목인데요. 제 과목은 2008년도에 이제 이게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럼 강의는 2007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오늘이 2019년이니까, 그죠? 좀 했죠. 그래서 이 과목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은 강의를 그냥 필기하고 이렇게 말고요, 강의를 빠르게 2번 정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빠른 속도로 한 1.4, 1.6 정도 놓고요, 빠르게 2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독학하시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2번 듣고 독학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재는 말입니다. 교재는 제가 그전에는 다른 출판사 책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저기 했는데, 제가 보니까 책은 이 책이 가장 잘 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요, 실제로요. 구성이나 그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출문제를 붙이고 뒤에 모의고사를 붙이고 해설 단걸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책이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대개 책을 보면요, 해설 있잖아요, 해설. 그죠?
해설이 본문을 그냥 왕창 블럭을 지정해가지고 복사 떠서요. 막 갖다 붙이고 하는데 그건 좋은 책이 아닙니다. 여기 해설은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딱딱 명쾌하게 해설을 했는데 아 이게 신경을 좀 쓴 책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교재를 잘 선택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계리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고요. 이제 이 과목이죠. 이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과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 필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듣습니다. 첫 번째, 우편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이 있습니다. 우편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 있는데요. 금융은 예금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에 발간된 이 교재를 보니까요. 예금에는 뭐 펀드도 들어와 있고요. 다른 요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 문제가 20문제인데 20문제 가운데 우리가 18문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문제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옛날에요. 중학교 3학년 다이얼로그이죠. 대화하고 밑줄친 B에 들어갈 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긴 독해가 나옵니다. 2018년 문제도요. 긴 독해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난독증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긴 장문 독해가 나왔어요. 장문 말고 장문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포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영어도 이 사이트에 있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강의를 듣고 열심히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포기해서 합격했다는 그런 합격 수기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 시간까지요. 어떻게 단어도 배우고 수고도 배우고 따라가려고 했다. 이런 글이 주종을 이루지 영어 접고했다. 국사에 한국사에 한자를 접고 그런 글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성이라는 게 우편은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이 있는데 여기서 9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9문제는 국내 우편이 주종을 이룹니다. 왜 국내 우편이 주종을 이루느냐 하면 국내 우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깔고 그리고 국내 우편, 국제 우편 나오거든요. 그래서 9문제 가운데 대개 보면 국내 우편이 5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국제 우편이 4문제 나옵니다. 국제 우편은 외워야 될 게 많았는데 이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내린 교재를 제가 제일 나오자마자 출력해서요. 다 보니까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우편의 볼륨은 생각보다 할 게 별로 적다. 그럼 이게 적으면 이게 하나가 국내 우편으로 가든 예금이나 보험으로 갈 개연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예전의 경향을 보면 평균적으로 국내 우편이 5문제예요. 국제 우편이 4문제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과 보험 오잖아요. 그죠? 예금과 보험은요. 옛날에는 예금이 5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금과 보험이 금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금융의 기본 개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예금과 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 2010, 2012 경우를 보면 대개 예금이 5문제 그리고 보험이 4문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근래의 경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의 경향은 예금이 오히려 4문제고요. 보험이 5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은 우편은 틀리지 않습니다. 진짜 우편에 틀리면 곤란합니다. 우편은 틀리지 않고요. 어디서 틀리냐면 예금과 보험 가운데 상품이죠. 상품. 예금과 보험의 상품. 요게 이제 우리의 좀 피를 말립니다. 그래서 예금은요. 보통 금융기관이 다 취급하는 예금. 아니 우체국이 취급하는 통화성 예금, 요구성 예금,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 이런 거죠.
예, 기타 등등요. 보험도요. 보험도 여러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다 취급하는 보험료. 우체국이 취급하는 독특한 보험료. 요 상품요. 요 상품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프린트로 배부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야기 정리 다 했습니다. 이 과목의 구성은 우편과 그리고 금융이다. 우편은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이다.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진짜.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예. 그 다음 금융이 있는데, 금융은 예금과 보험이다. 예금과 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 말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의 상품, 보험의 상품인데요. 우리가 예금의 상품은 잘 안 틀리거든요. 근데요, 이게 보험의 상품요. 예. 이게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아무튼, 부담스럽게 하는 요 단어는 별도로 잘 정리하여 프린트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고요. 그것은 시간 날 때마다 들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요게, 우리 수업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없다. 그래서 나오는 거 다 담고요. 바뀐 거 담고요. 아주 중요한 거 담아서 별도로 프린트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 두 번은 그냥 필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듣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구나. 그런 모양이지.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듣잖아요. 두 번째 들으면 이게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들으면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꼭 두 번 듣고, 왜 두 번 들으라고 하느냐? 두 번 들어야 이 흐름을 좀 이해합니다. 우편 파트를 두 번 듣고, 그리고 우편을 독학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금 파트를 듣고, 또 이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 보험 파트를 두 번 듣고요. 그 다음에 독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건요, 듣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쳤잖아요. 첫 번째, 이거 1번에, 1번 아니면 3번인데, 이거, 이거. 예. 여러분, 2번에요. 2번에 이거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건요. 여러분, 이런 건 듣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시험은요,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전환직이라고 해서 출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그 지침을 내립니다. 2, 3, 4일이라고. 난이도 상, 중상, 중하, 이게 2, 3, 4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5단 내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추면 말입니다. 우리는 한 70점 이런 걸 그냥 듣는 것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절대 합격 못 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여러분이 땀이 있어서 그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귀에 살짝 담은 거잖아요. 귀에 살짝 담고 칠판에 쓰면 눈에 살짝 얹은 거라고요. 이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닝 페이퍼 만들 때 저는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중학교 때는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컨닝 페이퍼에 세계사를 썼습니다. 이거 머리 안 들어오니까요. 뭐 너무 사람 이름도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나중에 쓰고 나니까 머리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외운 게 아니라고요. 이건 머리에 살짝 걸친 거라고요. 예. 그리고 시험 잘 봤지 뭘. 예. 머리에 걸친 거니까요. 이거는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1번에 답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예. 그럼 꼭 1번 아니면 3번이면 꼭 틀린 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70점 맞을 수 있는, 그렇잖아. 난이도 2, 3, 4, 1이라고. 70점 다 맞을 수 있다니까. 그거 말고요. 빠르게 두 번 듣고 여러분 땀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이 사이트에 제가 좀 쓰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요게 제 메일 주소입니다. 예. 요거 한메일.net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황했을 필요 없고요. 저는 탑에듀에 누군데 요게 뭔지요. 길게 쓰기 싫으면요. 책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요게 뭔지요. 그럼 제가요. 요걸 보고
제가 집에 가면 저녁 한 12시쯤 되거든요. 학원 수업이 10시 반쯤 마칩니다. 10시 20분쯤. 그럼 이렇게 집에 가면 좀 씻고 하면 12시쯤 돼요. 그럼 제가 또 열어보거든요. 열어보면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것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요, 글을 하든, 예, 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둘이 아무거나 하십시오. 전화번호는요,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내 프라이버시인데 내 번호를 내가 니한테 왜 알려주나, 임마. 아, 좋습니다. 그건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거 하시든 요거 하시든. 그럼 저도요, 이렇게 성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내 누구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요. 탑에 뒤에 누군데,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뭔가요? 이러면 내가 알아듣거든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우편 및 금융상식 가정교사는 접니다. 제가 있고요. 저를 믿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좀 합격 많이 해봅시다. 제일 보람 있을 때가요. 합격하고 나면 꼭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격한 그날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합격하고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생각났다 그러면서 3일 정도 지나도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지금 이거 듣는 남학생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내무반장으로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데리고 같이 했던 뭐 사수가 말입니다. 저녁하고 여러분을 보러 찾아왔어요. 가보니까 네 생각 많이 나고 니한테 못된 짓 한 거 진짜 용서받으러 왔다고. 이럴 때 이러면 그 기분 어떨까요? 예? 그 사람한테 쌓인 거요. 다 이렇게 확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아니고 니 때문에 내가 합격하게 됐다야. 뭐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 거지만 이럴 때 그런 말 들을 때요. 예, 밤늦게까지 수업하고 집에 갈 때요. 완전히 확 풀려. 완전히 바카스예요. 진짜로. 쫙 풀려버립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OT니까 이런 헛소리 하나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야구 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의 국보급 투수 둘을 뽑아라 그러면 그것은 최동원과 선동열이에요. 맞나요? 맞죠, 그죠? 근데요, 최동원과 선동열인데요. 선동열 씨, 선동열, 먼게.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한화 팬인데, 선동열 선수가요, 일본으로 갔잖아, 그죠? 일본으로 갔을 때, 그때는 인터넷 없을 때입니다. 막 활발하지 않을 때입니다. TV에 나온 겁니다. 이제, 선동열 선수가 이제 막 공항에서 막 밀려서 들어가고 할 때 기자들이 막 물었습니다. 지금 기자들은 매너가 좋죠. 순서를 정하고 이번에 A1번 니 할 차리고 B 방송 니 할 차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 옛날은 그러고 막 들이대고 이럴 때거든요. 근데 들이대고 이럴 때 이제 출국장 빠져나가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뭐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다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떨린다. 근데 이거 하나 생각난다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은 남과 같이 해서는 남의 상 될 수 없다.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 그걸 정리하면. 예. 다시 해볼까요? 남과 같이 해서는 남의 상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후로 이제 이종범도 가고 이승엽도 가고 막 많이 갔죠. 이승엽 똑같은 말 합니다. 공을 빠져나가면서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선동열 선배 가신 말씀. 나도 그거 생각난다. 그런 각오로 간다. 그게요. 좀 간단하게 명제를 만들면 남과 같이 해서는 남의 상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조국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대단한 혜택입니다. 어디 새 과목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건 진짜 조국이 여러분에게 주는 대단한 혜택입니다. 근데 대단한 혜택인 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요. 척 열어보니까 턱 막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들어보고 어려우시면
큰일생님에게 계속 이렇게 저처럼 막 메일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제가 큰일생님께 꼭 부탁드릴 겁니다. 나처럼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실 때 정말로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도 막 쏟아내야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술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거든요, 진짜로요.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인데요. 피곤합니다. 근데 가면 막 30개씩 와 있어요, 진짜로. 예. 이 시간 제법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자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쏟아내십시오. 많이 이용하십시오. 오케이? 그럼 저도 많이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본 게임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